안녕하세요. 바람이 아직 시원합니다. 그 햇살은 아주 뜨거운데 아주 숲이 있는 곳에는 습기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참 청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강성현 오늘 준비를 제 삶의 이력에서 좀 벗어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겠다. 새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정부를 지지하거나 안 하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정부가 성공해야 저희가 평안한 삶을 갖게 되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 정부의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 새 정부 관련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제목을 가지고 대통령 말이 참 진정성이 있죠. 새 정부든 또 올해 그 정부를 운영하든 어떠한 대통령이 실패하고 있겠어요. 새 정부같이 위대한 성군 같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만한 신뢰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이 지금 동과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도가 확 갈라졌습니다. 잘라졌어요. 그래서 한쪽 세력 한쪽에 지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지지를 받으려면 엄청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쟁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실패가 할 수 있거든요. 싸움은 정권 탈환하는 방법이고 전쟁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는 한쪽 지지 세력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통합된 힘을 끌어들여서 국민 경제 또 나라의 정치 모든 상황을 잘 풀어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싸움에서는 능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이 당면한 우리나라의 과제 앞에서 또 국민들의 숙제 앞에서 승리해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출발했다. 아마도 그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것보다 진보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상당히 더 할 수 있는 폭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세력은 일단 자본 세력이든 권력 세력이든 간에 지고 있는 그 계층이잖아요. 그들이 풀어야 그들이 또 포용을 해야 그들이 그 기여를 사회적 기여를 해야 쉽게 말하면 국가, 사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풀어야 될 이 상층부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민주정권,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움츠리거든요. 뭔가 두렵잖아요. 또 자기 것이 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츠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다른 이제 가게를 가면서 그 저희 간판을 만들어주는 이제 미대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큰일 났어, 공사장. 올해 들어와서 잔챙이 빼고 3건밖에 못했어. 그만큼 어려운 데다가 하루에 3건 정도는 문의지라고 왔는데 아예 끊어졌거든. 그 사이트 정보가 잘못됐나 해서 살펴보니까 잘 돼 있는데 전화 안 오고 보면 얼마나 어려울지 앞으로 예견되는 것 같아. 저기 좀 봐봐봐. 가게들이 다 비어있고 임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더 그럴 건데요. 우리 시장도 지금 공실이 공가기가 얼마나 많은데 한 2년 동안 들어오지를 않아요. 보통 예전 같으면 가게 좀 목이 좋으면 쏙 들어왔는데 아예 안 들어온단 말이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교보분들이 많은데 수도권에 일이 없어서 다 지방에 계시거든요. 지방에 내려가시면 주말에 올라오셨다가 또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시장이 텅텅 비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들은 며칠 전쯤처럼 현충일 끼고 금요일 현충일 끼고 토요일 일을 끼면서 한국연휴잖아요. 자영업자에는
정말 어려운 연휴고 쉬는 분들에게는 황금이라고 말 안 하니까 처지에 따라 상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주 그러니까 막막한 날 3일이 되는 거죠. 돈은 되지도 않는 날 어디 가지도 못하면서 또 가게에서 나가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계속 왔죠. 왜냐면 신자유주의 경제가 이렇게 팽배하던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지나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투자한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던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자들이 됐잖아요. 나머지 이제 그때 자산이 제로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3배 정도 올라갈 때 자산이 증가할 때 제로했던 사람은 곱하기 3 해봐야 0이었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제는 그것을 뭐 만회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부동산의 양등이 가져오는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30년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풀 방법이 있어야죠. 이미 자산가들 그룹과 자본그룹 그 다음에 권력을 진 소위 엘리트 그룹들은 이미 공고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본 독점에서 열애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되어서 이걸 풀어내기가 정말 어렵다. 이미 자영업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뭐 100만이 넘으니까 1년에 폐업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올해는 한 120만, 130만 잡고 있는데 이건 정말 거의 붕괴 수준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나. 벌써 시한폭탄처럼 똑똑똑 하는 시간 속에서 신정부, 새정부가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옵션이 별로 없죠. 왜냐면 자본 세력은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상층 이하의 분들은 자산을 우리 소위 10%가 자산의 7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70%, 90%, 70%가 30%까지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세력, 계층 그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떤 그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또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하면 또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낮춰주지 않으면 아래쪽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수 집권과 진보 집권의 확격한 차이가 나죠. 우선 진보 세력이 들어오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은 하부 세력인데 하부 계층은 또 여력이 없잖아요. 투자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재생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력은 작고 그러나 우리 소위 권력, 정치 또 사회 영향력이 있는 자본의 세력들은 움츠리면 안 되고 그분들이 풀어주어야만 되는데 이 진보 집권에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 본능이 작동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정권, 진보정권은 어쨌든 간에 피지지 세력이었던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언을 하자면 인사죠. 납득을 많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 지지하는 세력들 또 소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껴고 5년 금방 간다. 5년 금방 가지. 뭐 좀 버티고 있으면 돼. 내 자산은 깨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 집권 민주당은 자기 걸 풀어야 돼요. 자기 걸 털어내야 되죠. 자기 걸 좀 최소 40%는 버려야 되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40%를 지지하는 세력의 설득력 있는, 덕망 있는, 인격 있고 인품 있는 사람들을 써서 등용하거나 또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소위 그분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에 있을런지 어떻게든지 이 소리가 세미한 소리이지만 들려가서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 걸 좀 버리는 통합의 폭넓은 그런 희생이 좀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불편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되면 또 긴장이 되니까 갈등 관계가 더 첨예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난국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능한 것이 아니고 싸움에서 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의원과 이렇게 신분이 가깝게 근처에 지역구에 있고 또 상인회장이고 하는 만남이 있지만 총리 카드는 잘못됐다. 야당 성향이 이때 합리적 보수의 옷을 입고 인격과 덕망이 있으면서 기존 엘리트 보수의 하나의 세력인 계층의 대표성이 있고 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로 총리가 기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위원들은 어차피 지금 보류를 해서 같이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협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파급 효과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설득이나 납득을 하기 위한 인사는 안 되니까 우리 이 대통령이 좀 날카롭고 또 자기 세력도 치면서 투사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칼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부드러운 이제 고용 정책을 시작해서 다른 타 세력의 연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를 가지고 고심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권력 서열 1, 2가 대통령 총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리 인선에서의 문제를 좀 풀어서 다시 원점에서 파악해서 국민 전체가, 물론 진보는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보수 세력에서의 참여, 또 암묵적인 지지, 또 설득, 대화와 화해가 가능한 총리를 찾으면 있겠죠. 그 총리를 세워서 책임 총리를 두고 대통령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상호 보완시킨다면 우리 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이 풀어져서 또 각고 여러 곳에, 여러 방법에, 여러 루트로 자산이 분배되고 또 투자돼가지고 다 같이 위 아래 관계없이 함께 새로운 이 어려운 경제전쟁, 체제전쟁, 또 남북의 정치전쟁, 2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정말 승리가 아닐까. 지금 1단계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당면한 숙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만사도 납득 가능하고 설득 가능한 인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6월 9일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